자, 오늘은 6번째 강의입니다. 21년형 블로그 마케팅 기초 강의 6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포스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주제 선정을 하고 나에게 좀 적절하게 맞는 키워드 선정을 해서 실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통해서 포스팅까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포스팅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좀 할 말이 많이 있는 내용을 좀 넣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포스팅으로 좀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재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부동산 관련된 그런 정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도록 하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으로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사진의 내용은 1000자 정도, 1000자 이상은 좀 담아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는 링크라든지 전화번호, 기타 상업적으로 보일 만한 포스팅의 그런 내용을 담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점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의 포스팅 소재를 한번 검토를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소재 중에 저는 드론 관련해서 오늘 촬영을 좀 하고 포스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매빅 프로라는 많이 상용화되고 또 드론 유저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인기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론을 저희가 포스팅을 할 건데 사실 저희가 그냥 떠올렸지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제 머릿속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용을 좀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거 같이 한번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팅을 하고자 마음먹으셨던 그 주제, 소재에 자, 이것을 네이버 광고 섹션에서 키워드 검색량을 통해서 관련된 키워드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조회량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보시게 되면요. 네이버 홈에서 내려보시게 되면 자, 몇 번째 하니까 이제 이건 다 알겠죠. 비즈니스 광고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광고주 섹션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키워드 도구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자, 이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 주제, 그 주제에 혹은 그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관련된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모두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드론이거든요. 드론 추천. 저는 드론에 관한 정보성 포스팅을 쓸 거예요. 자, 드론 제조사가 유명한 DJI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 DJI 드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드론 이름이 매빅 프로라는 드론이거든요. 자, 드론의 명칭, 그리고 저는 생각나는 게 이 4가지 정도라서 이 4가지를 넣어서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 드론 추천 조회수가 되고요. DJI 드론 요것도 조회수가 꽤 되네요. 그 다음에 매빅 프로 이런 것들도 조회수가 많고요. 드론 촬영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상시 쓰는 키워드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이 키워드, 당장 보여지는 이 키워드 DJI 드론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네이버 홈에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블로그 들어가셔서 자, DJI 드론을 검색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통합 섹션이 아닌 뷰 탭에서 블로그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블로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포스팅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되네요. 6, 7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상위에 노출하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진 개수들도 상당히 많고요. 양질의 포스팅을 썼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검색량이 많은 DJI 드론은 패스를 하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빅 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2000건 가까이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자, 3개월 이내 거 하나. 요 키워드는 괜찮네요. 보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쓴 게 2개입니다. 2개. 자, 이런 키워드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왜냐? 내가 이 블로거들보다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 육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최신의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포스팅이 된 다른 블로그보다 그 점수는 가산점이 되죠. 그렇다면 내가 양질의 포스팅, 사진을 많이 넣든 글자 수를 많이 늘리든지 해서 양질의 포스팅을 담으면 한번 노출을 시켜 볼만 합니다. 결과는 해봐야 하는데요. 이 블로그들이 지수들이 많이 높으면 내가 최근에 써도 상위에 자리 잡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보다 양질의 포스팅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포스팅을 한 그런 경쟁 구도의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매빅 프로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홈에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 블로그 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포스팅을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직접 사진을 한 10장 이상 그렇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매빅 드론의 여러 장면을 10장 이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PC 모드로 나에게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발송할 때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에서 지금은 컴퓨터거든요. 자, 이게 카카오톡 클릭하시고요. 이제 컴퓨터로 가져와야 되겠죠. 물론 뭐 스마트폰에서 바로 업로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PC로 가져오는 거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나에게 직접 보낸 요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저장 버튼이 나오죠. 요걸 클릭하시고 묶음 사진 전체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탕화면 지정하시고 드론 사진, 자, 이렇게 해서 요 폴더 안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됐을 텐데요. 자, 지금 전송 중에 있고요. 자, 전송이 다 됐다고 나옵니다. 자, 전송이 끝나고 나면 자, 사진 폴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렇게 사진들이 가져와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토대로 한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블로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가운데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도 글쓰기가 보이죠. 어느 걸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맨 위쪽이 여기가 제목입니다. 제목. 자, 제목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과 내용들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다루고자 한 것은 매빅 프로거든요. 반드시 이 제목에 매빅 프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앞이든 뒤든. 자, 여기가 내용인데요. 내용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매빅 프로를 언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도 넣고 글도 넣으면서 매빅 프로라는 글자, 이 단어를 넣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키워드가 매빅 프로이기 때문에 매빅 프로 재원과 장단점 설명드려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체 좌우 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조금 쏠린 경향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마우스 클릭된 채로 여기 위에 보시면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표기가 되는데요. 요 아래 게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맨 가운데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목란 뒷 배경을 사진으로 채울 때, 사진을 가져올 때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쓰시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SNS를 통해서 직접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그냥 마이박스죠. 구글 클라우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PC로 안 가져와도 바로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PC로 일단 모든 사진을 가져와서 PC에서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도 넣고 보통 그렇게 포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바로 올리는 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네이버에 가져와서 이 네이버에서 전화번호 넣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무조건 외부에서
그러니까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통해서 안에 워터마크나 전화번호를 넣고 그렇게 수정을 한 뒤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검색이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PC에 있는 사진,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받아온, 저 같은 경우는 매빅 프로 사진을 여러 개 가져왔죠. 그 중에 사진 하나를 가져와서 뒤에 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 사진을 넣는 게 검색 노출을 좀 더 잘 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경에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아까 여기 들어온 사진 이렇게 하나 가져오셔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사진 하나가 뒷배경으로, 타이틀 제목의 뒷배경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위치 이동 누르시고 아래 위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찮으시면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진을 미리 쫙 다 깔아버리고 뒤에 내용을 기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진 하나씩 넣으면서 내용을 그 사진에 맞게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완전히 사진을 쫙 깔아버리고 내용을 중간중간에 사진에 맞게끔 기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요. 본문에 여기 지금 클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사진 있죠, 사진. 요게 PC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때 쓰는 건데, 사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PC에 있는 것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죠. 자, 한 4-5장만 가져와 볼까요? 여러 장을 동시에 가져올 때는 여러분들의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하나하나씩 마우스로 찝어 주시면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잡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5개의 사진을 잡았고요. 다 지정을 하셨다면 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 첨부 방식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콜라주 한 사진에 4등분으로 해서 나올 건지, 슬라이드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좌우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영화처럼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사진 하나하나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보여줄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은 별다른 설정 없이 이 개별 사진 요거를 많이 쓰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아까 제가 지정한 5장인가요? 그 5장이 이렇게 블로그에 업로드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글자를 넣으려면 이 사진 밑에 글자를 넣겠다면 이 사진 한번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가 여기 지금 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글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엔터를 한 번, 두 번 더 치면 아래 위 사진 간격이 좀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위에 사진을 설명하려고 한다 하면 좀 위쪽에다가 잡아두고 이제 포스팅, 타이핑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아래에 글자를 넣겠다면 여기 지금 클릭을 하면 녹색 외부선, 외곽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요것은 내가 사진을 클릭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엔터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요 밑으로, 영상의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스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버려놓고 여기에도 엔터 한 요 정도에 쓰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내용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찍은 사진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여기 5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진도 다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머지 사진은 그냥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 포토스케이프 X라는 아주 간편하게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무료 편집 툴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호 전화번호 정도는 우측 상단이나 이렇게 한번 넣어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토스케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이게 포토스케이프입니다. 요거는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공백 카페에서도 포토스케이프 X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홈으로 가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포토스케이프 X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 아래 내려가 보시면 요 사이트 주소가 이제 확인이 되실 건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눌러보시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서 윈도우즈 10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맥이고요.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윈도우즈 10일 테니까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뜨거든요. 요거 무료니까 무료 클릭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열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죠. 이렇게 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다운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뭐 오류가 뜨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은 파일을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무료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 제품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뜨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자, 이 아이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 하단에 여기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 누르셔서 최근 추가한 앱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스케이프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포토스케이프의 여러 기능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강의 시간이 좀 더 늘어져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보면 동영상 편집 강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부공배 카페에 가면 포토스케이프 X 강의를 무료로 좀 담아두고 있거든요.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부공배 카페에 자, 정혜원 마케팅 실무 강좌에 보시면 동영상 촬영 편집 유튜브 강의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새 버전 포토스케이프 X 썸네일 사진 편집 자,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조금 더 상세한 부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전화번호를 넣는다든지 상호명을 넣는다든지 그것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넣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자, 포토스케이프 여셨다면 자, 여기 일괄 편집 있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일괄 편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여러분들 여기 파일 폴더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공간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카카오톡에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PC로 가져온 그 파일 폴더 있죠? 거기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바탕화면에서 저는 자, 들어온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는 제가 이미 올렸으니까 나머지를 전화번호로 한번 일괄 넣어 볼 거거든요. 자, 클릭을 해서 여기 끌어오면 되는데 6개를 한꺼번에 끌어오겠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이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가 되는데 이게 클릭이 된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을 누르시고 하나하나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 워터마크 전화번호를 넣을 이미지를 모두 잡아주시고 나면 자, 마우스로 이 중에 하나를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쪽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총 6장의 사진이 일괄적으로 편집이 될 수 있는 자, 이 공간 위에 놓여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이 변형이 되죠. 자, 지금은 변경을 하든 수정을 하든 일괄 이렇게 변경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삽입입니다. 삽입. 자, 여기 보시면 삽입 있죠. 삽입. 다른 거는 보지 마십시오. 복잡하니까. 삽입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다른 플러스로 된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맨 아래쪽에 텍스트 요거 누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사진 위에 이렇게 텍스트 글씨가 표기가 되고요.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자, 글씨와 글씨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글씨를 수정하시고 싶으면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글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홍길동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글씨 굵기 그리고 여기는 글씨체입니다. 여러 가지 글씨체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 색인데요. 글씨 색깔 흰색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하셨으면 확인 이렇게 색깔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쓰실 것 같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별도의 색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상 지정하셨으면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지금 외곽선이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 해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외곽선을 넣으셔도 됩니다. 외곽선 두께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색상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여기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넣고 빼고 체크를 하면 그림자가 들어가고 빼면 없어집니다. 그림자도 이렇게 굵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글씨들을 좀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외곽선을 조금 줄여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사이즈도 좀 줄이고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저희 상호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한번 넣어볼게요. 전화번호는 이 글씨와 다른 걸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 플러스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텍스트 넣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또 다른 텍스트가 나타나고 글씨를 이렇게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요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텍스트란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010-1234-5678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씨 변경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씨 색깔이죠. 요거 눌러서 저는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확인 누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줄여 볼게요. 줄여서 여기 위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 볼까요? 자, 요렇게 넣었습니다. 그림자를 조금 더 줘볼까요? 그림자를 자, 조금 더 줬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상호하고 전화번호를 텍스트를 통해서 넣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전화번호하고 상호명을 넣었던 이 텍스트가 6장 일괄 변경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리고 저장할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할 위치는 하위 폴더의 저장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들어온 사진, 저희가 아까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불러온 그 폴더 하위 폴더로 아웃풋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 수정된 이미지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장할 위치를 하위 폴더라고 했거든요. 원본의 하위 폴더. 원본은 여기 들어온 사진, 아까 바탕화면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가져온 사진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하위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6장의 사진이 전화번호하고 여러분들의 상호와 일괄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 것도 전에 것도 다 6장이 동시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장의 수정된 이미지를 제가 아까 포스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던 그 블로그 포스팅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위에 이제 5장은 그냥 제가 가져오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컷을 여기에 지정을 해주시고, 자, 사진 누르시고, 자, 여기 아웃풋 있죠. 6장 이미지. 동시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드래그를 하면 6개가 다 일괄 한꺼번에 이제 잡아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개별 콜라주 슬라이드 뜨는데 저는 개별 사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워터마크가 없는 먼저 사진을 가져온 그 이미지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됐고요. 자, 이 아래부터서는 방금 저희가 편집한 6개의 사진들이 나열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모든 사진의 일괄 중개업소명을 이렇게 넣으셔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11장의 사진을 다 가져왔고요. 포스팅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포스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할 때는 남들이 보지 않을까, 내가 글솜씨가 부족한 걸 무시하지는 않을까,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스팅 처음 하고 블로그 초기 운영 때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글을 잘 쓸까 못 쓸까, 사진을 잘 편집하나 못하나,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블로그를 내가 포스팅 하나만 해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포스팅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문법 틀려도 되고 어휘 다 틀려도 됩니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게.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빅 프로 재원과 장단점을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매빅 프로 재원과 장단점을 저는 잘 몰라요. 모르면 포스팅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쓰다가 말이 좀 막힌다 싶으면 다른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을 적절하게 내가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아니면 이 재원표가 있을 거예요. 재원표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풀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재원이 홈페이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재원을 그대로 내가 말로써 풀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목은 뭐 재원 장단점이라 하더라도 사실 재원과 장단점을 굳이 상세하게 기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매빅 프로라는 키워드를 내용에도 두세 번 의무적으로 넣어주고, 내용은 문맥이 맞든 안 맞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길게 그냥 천자 이상을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간 저와 함께한 드론입니다. 많은 중개 물건도 촬영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마치 자식 같은 녀석이죠. 자, 이렇게 저는 포스팅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줄이 20자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자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면 모바일로 이 둘째 줄로 넘어가서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 중간에 한 이 정도쯤 끊어서 20자가 한 줄에 20자가 넘지 않도록 중간에 끊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이 너무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추가해서 조금 더 써볼까요? 여러 추락도 잘 견디고 지금까지 제 곁에 하고 밑으로 한가 내릴게요. 남아주어서 정말 감사한 드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매빅 프로라는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러 드론을 사용해 봤지만 개인적으로 매빅 프로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매빅 프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실제 매빅 프로가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왜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의 길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돼도 좀 길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도 쭉 저희가 포스팅을 할 건데요. 자, 요게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죠. 지금 보시면 왼쪽 편으로 쏠려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포스팅 내용을 가운데 좀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요 위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정렬 요거 누르시고 가운데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스팅 하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폰트, 멋진 글씨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내 포스팅이 상위에 노출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폰트나 그런 예쁜 문구 꾸미는 것보다 그 시간에 좀 더 글을 많이 써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저는 좀 다른 내용 써볼게요. 자, 생뚱맞은 얘기 써봅니다. 저는 매빅 프로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잘 성장시키시려면 전화번호 링크 넣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글도 써봤습니다. 지금 이 문맥하고 맞나요? 안 맞죠? 근데 쓸 게 없으면 이렇게라도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맥에 맞게 매빅 프로의 재원이나 장단점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 것만큼 좋은 포스팅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런 강박을 가지면 초반에 글이 서투신 분들이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도 되니까 이렇게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가운데로 한번 다시 놔볼까요? 드래그하고 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에다 저는 또 포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빅 프로의 장단점을 좀 쓴다고 했지만 장단점이나 재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 해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블로그 포스팅이나
재원표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써보라고 했죠. 물론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풀어서 쓰거나 늘려서 쓰거나 변형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남의 거를 응용해서 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정보를, 내 지식을 그대로 넣는 게 그만큼 좋은 문서, 창작적인 좋은 문서는 없어요. 정말 쓸 게 없고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있는데 요거 X 누르셔도 돼요. 자, 다른 사람 포스팅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매빅 프로를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온 다른 분의 포스팅입니다. 포스팅 한 지는 좀 됐는데 내용을 대충 좀 비슷하게 써볼게요. 자, 초간단 재원이라고 있네요. 요거를 제가 응용을 해서 써볼게요. 매빅 프로를 벌써 위에 두 번 썼나요? 제가 두 번 쓴 것 같은데 한 번 썼고, 자, 두 번 썼죠. 너무 많이 써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서너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써도 되니까 매빅 프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드론의 대략적인 재원은 743g이며 최대 고도는 5km이며 자,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요거랑 똑같이 쓰지는 않아요. 응용해서 쓰는 거지. 요거 보시면서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제한은 13km. 조종기의 데이터 전송 거리는 7km. 배터리의 충전당 사용 시간은 최대 27분. 호버링은 24분. 초보 전문가 모드 제공. 4K 촬영 가능하며 삼각각대와 팔로우미 등 매우 성능이 뛰어난 드론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변형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대략적인 재원은 743g의 최대 상승 고도는 5km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원은 743g 글자로 써버렸고요. 최대 고도는 5km 글자로 썼고요. 거리 제한은 13km. 최고 거리인데 거리 제한이라고 썼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응용을 해서 또 이렇게 100자 이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더 써볼까요? 저는 가운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빅 프로를 구글에서 검색을 했거든요. 매빅 프로 사양을 검색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재원이라는 게 뭐 무게가 몇 킬로가 얼마나 날고 그런 거를 표식을 해놓은 건데, 매빅 프로 플래티넘 홈페이지 제품 정보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론 재원이 나옵니다. 이 재원을 그대로 아예 글자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기체의 크기는 접었을 때 높이 83mm.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글로 쓰는 겁니다. 너비가 맞나요? 너비 83mm, 폭 198mm. 요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써볼까요? 이대로. 요 밑에 거. 자, 대각선의 길이는 프로펠러를 제외하고 335mm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포스팅을 좀 더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자, 결과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쭉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포스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다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살짝 풀어서 저희가 내용을 따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매빅 프로 좀 정리를 하면 매빅 프로 하나, 키워드를 넣었죠. 매빅 프로 둘, 그리고 중간에는 안 넣었어요. 중간에는 매빅 프로 언급이 없고요. 맨 끝에 또 매빅 프로 한번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매빅 프로니까 매빅 프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3번을 넣어줬다는 얘기고요. 지금 포스팅 여기 글자 수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첫 포스팅 하려면 이 정도는 써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글자 수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사하시고요. 글자 수 보려면 사진까지 다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 누르시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글자 수 세기라는 거 있거든요. 글자 수 세기 클릭하시고 그대로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여러분 사진은 안 들어가고 글자만 이렇게 들어갔죠. 글자만 들어갔습니다. 공백 제외해서 1500자네요. 그렇죠. 보면 저희가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글씨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곱, 여덟, 뭐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인데 메모장에 풀어서 보면 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도 1568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최소 한 1000자 정도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포스팅 하시고 사진도 10장 이상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포스팅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반복해서 어떤 전화번호나 링크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 중간에 샵도 많이 넣으시던데 그런 거 굳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 걸기 그런 어떤 툴도 넣던데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블로그 초기에는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들 전화번호 워터마크 상호명 정도만 넣으시고, 이것도 사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모바일로 나중에 포스팅해서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소개 글이 요 포스팅 끝나고 요 아래에 나오거든요.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해요. 근데 뭐 꼭 넣는 게 좋겠다 하면 이렇게 일괄 사진 편집하셔서 원본 형태로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블로그 초기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꾸민다고 시간 보내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대표라고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이미지를 썸네일로 대표 이미지로 쓰겠다 하면 한번 요 이미지 위에 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걸 쓰겠다면 여기 위에 보시면 대표 여기 뜨거든요.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요게 대표 이미지가 됩니다. 대표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 검색했을 때 요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 사진 설명 넣고 하는 거 있는데요. 요게 뭐 상위 노출에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서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밑에 보면 사진 설명 조그맣게 기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우측 상단에 발행이 있죠. 자, 클릭하시면 뭐가 뜨느냐 하면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테고리 있겠죠. 몇 개 만들어 두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나의 일상이거든요. 나의 일상 카테고리에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전체 공개하시면 되고요. 댓글 허용, 공감 허용 요거 체크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공감, 다른 분들이 와서 공감 하트 표시 눌러주면 좋으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설정하실 거 없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해서 체크해 두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태그 요거는 뭐 크게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안 넣습니다. 넣는다고 해서 더 노출이 잘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행은 현재 지금 시간으로 발행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포스팅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포스팅이 완성이 된 것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자나 혹시 제목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한 2-30분 이내에는 수정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통 내 블로그 포스팅이 2시간 이내에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되기 전에 한 2-30분 이내에는 수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 포스팅을 했다면 보통은 2-3시간 이내에 뜨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뜨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첫 포스팅을 하면 이 포스팅이 언제 뜨느냐 하면 지금 포스팅한 날짜로부터 72시간 이후에 뜹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뜨는 거예요. 만 3일 뒤에. 그러니까 지금 포스팅하고 몇 시간 뒤에 내 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첫 포스팅은 3일 뒤에 만 72시간 뒤에 나온다는 거, 그때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위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첫 포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통해서 PC로 가져와서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들의 상호명과 전화번호까지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내용까지 삽입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가져올 데가 없을 때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포스팅을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 포스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포스팅 그리고 주의점 계속해서 블로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